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식사 후에 가족들이나 손주들이 무심코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해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만 입을 가리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주저하게 되지요. 심지어 사랑하는 손주와 가까이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마음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더불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생활 속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니 믿고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무겁해지시지는 않습니까? 식사 후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혹시 냄새가 날까봐 말을 아끼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마음 아픕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안아주고 뽀뽀해주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즐거워야 할 시간들마저 부담스러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은퇴 교사셨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셨던 분이 은퇴 후 갑자기 입냄새 때문에 고민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처음 그분이 병원을 찾으셨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성격이셨는데 그날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이셨어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7살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면 자꾸만 피하게 된다고, 그런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고 말이지요.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치질을 평소보다 더 오래 하고 민트 사탕을 수시로 드시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후에 경로당에 나가서도 친구분들과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점 뒤쪽에만 앉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며느리가 손자에게 할머니한테 인사 좀 하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 손자가 잠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그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닐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신 분이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이토록 위축되어 계신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분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손자가 먼저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안도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친구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시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다. 입냄새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입냄새는 결코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이며, 중요한 것은 당황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충분히 희망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요. 첫 번째 원인은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음식 찌꺼기나 죽은 세포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음식이 상할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 침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주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한 이유도 밤사이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위에서 발생한 가스가 식도를 통해 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같은 잇몸병은 그 자체로도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혀 위에 쌓이는 백태입니다. 혀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하얀 이끼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백태인데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1세이신 그분은 40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몇 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입냄새가 심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동료 기사분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 확실해지셨던 거예요.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 상태로 지낼 수도 없어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운전 업무를 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계셨고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구강검진을 해보니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양치질을 대충 하는 습관이 누적되어 치석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것이 잇몸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킨 것이지요. 또한 혀 뒤쪽의 백태도 상당히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침 분비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분도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단계별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평소 구강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했지요. 처음 몇 주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오랜 동료분이 예전처럼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구나 하는 확신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니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 대신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원인을 모를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하는 천연 재료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순히 요리의 양념이나 감기 예방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구강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입안에 있는 해로운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세균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생강의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생강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목이 아플 때 생강차를 마시면 염증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강이 소화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문제인 경우 생강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잘 소화되면 자연히 역류하는 냄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생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자님이라는 69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가 가장 신경 쓰였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몇 번 들으시면서 정말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중에 파는 민트 사탕이나 구강청정제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탕의 단맛이 입안에 남아서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하기도 했고 구강청정제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오래 사용하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생강을 활용한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요리에 쓰는 생강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시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함께 닦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양치 후에 입안이 예전보다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는 하셨어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셨지만 금세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오후만 되면 입안이 끈적해지고 냄새가 났는데 그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냄새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도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입안이 깔끔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가까이 있는 것을 조금씩 피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안기고 뽀뽀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6살 손녀가 할머니 냄새가 좋다고 말해준 때라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생강을 활용한 관리가 일상 습관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입냄새 해결을 넘어서 전반적인 구강 건강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잇몸 상태도 좋아졌고 입안이 자주 헐던 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사소해 보이는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재료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넣고 생선 비린내를 없앨 때도 쓰고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차로도 끓여 마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식탁과 함께해온 안전한 재료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치료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생강의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특히 구강 내 세균 억제에 대한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값비싸고 복잡한 치료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약에 생강즙을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서 꽉 짜서 즙을 만들어 보세요.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이 즙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섞은 다음 양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 우린물로 가글하는 방법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후 식혀서 하루에 두세 번 입안을 헹구는 것이지요. 특히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을 직접 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식후에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 아주 얇게 썰어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오재만님의 경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후 입냄새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복잡한 방법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을 때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쓸 수 있지만 이제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면 금세 포기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넣기, 이것만 우선 실천해보자고 약속했어요. 다른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보자고 했던 것이지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생강즙을 넣어서 닦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가 예전보다 덜하다는 것을 발견하셨고 하루 종일도 입안이 더 깔끔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셨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분이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방법이 간단해서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면 금방 포기했을 텐데 한 방울만 넣는 것이라 너무 쉬워서 습관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양치할 때 생강즙을 넣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신 후에는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나가셨습니다. 저녁에는 생강 우린물로 가글도 하시고 가끔씩은 얇게 썬 생강을 씹기도 하세요. 하지만 기본은 여전히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넣기라고 하십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계셨어요. 동네 노인의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새로 이사온 이웃분들과도 먼저 인사하고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한두 방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팔꿈치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생강즙을 살짝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본 후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강의 신선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된 생강보다는 단단하고 매끈한 껍질을 가진 신선한 생강을 선택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습기를 조절해 주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간단하니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천연 재료들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재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값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입안의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생강즙 한두 방울을 함께 떨어뜨린 후 가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로 만들면 되는데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녹차도 훌륭한 재료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녹차를 우린물이 식으면 여기에 생강을 우린물을 반반씩 섞어서 가글물로 사용해 보세요. 하루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쑥도 놓칠 수 없는 재료입니다. 쑥에는 항균 성분과 소염 성분이 풍부해서 잇몸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마른 쑥을 우린물에 생강즙을 넣어서 함께 사용하면 입안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자와 레몬 같은 감귤류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잇몸 건강에 좋고 자연스러운 상큼한 향으로 입냄새를 개선해줍니다. 따뜻한 물에 유자청이나 레몬즙을 넣고 생강 한 조각을 함께 우려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입냄새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신 한미정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강만 사용하기로 하고 치약에 생강즙을 넣어서 양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어서 추가적인 방법을 문의해 오셨던 것이지요. 그때 제가 여러 천연 재료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농촌에 살고 계셔서 신선한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욱 좋았어요. 먼저 요일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생강과 소금물로 가글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녹차에 생강즙을 넣어서 사용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쑥 우린물에 생강을 함께 우려서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일요일은 휴식의 의미로 생강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어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매일 새로운 느낌이어서 재미있었다고 해요. 2주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다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개선을 체감하셨어요. 특히 쑥을 사용한 날에는 잇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녹차를 사용한 날에는 입안이 더욱 상쾌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그분 주변에 더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서울에 사는 손자가 놀러와서 할머니 냄새가 좋다고 말해준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오기를 조금 꺼리는 기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안기로 오고 뽀뽀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관리가 완전히 일상이 되셨습니다. 요일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어서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고 해요. 무엇보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천연 재료들의 안전성입니다. 화학적인 제품들과 달리 부작용 걱정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또한 모든 재료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경제적 부담도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천연 재료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단일 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성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재료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보세요. 또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하루 이틀 사용하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재료들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니까 부담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입냄새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냄새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자신감과 인간관계, 나아가 삶의 질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나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같은 천연 재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박순자님, 김영호님, 최은자님, 오재만님, 한미정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작은 실천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넣기, 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은 나중에 천천히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몇 주, 몇 달 후에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웃음과 당당한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입안과 상쾌한 숨결로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